만약 당신이 쉰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밤잠을 설친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가 평생을 언어와 씨름하고 삶의 끝자락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서 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더군요. 젊은 시절에는 그것이 열정인 줄 알았고 중년에는 그것이 책임감인 줄 알았으나 사실 그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침대로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십니까? 커다란 몸 하나, 네이기도 벅찬 그 좁은 자리에 이미 수십 년 전에 끝난 누군가의 비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나를 외면했던 사람들의 싸늘한 눈빛을 꾸역꾸역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쉰이라는 나이는 이제 인생의 수확을 거두고 곳간을 정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알곡 대신 썩은 집단만을 가슴에 품고 삽니다. 고통이 당신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보니 인생이란 마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조개 껍데기 속의 울림과 같습니다. 그 껍데기를 귀에 대면 바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껍데기 안에서 맴도는 공기의 공명일 뿐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되새기는 그 아픈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이미 실체가 없는 환영입니다.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고 그 사람은 변했으며 당신 또한 그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살아있지도 않은 유령과 싸우며 소중한 오늘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구의 자기 개발서가 말하는 긍정의 힘 같은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동양의 지혜, 특히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비움의 미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번 몸을 적신 물에는 다시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미련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에게는 한이라는 정서가 있죠. 이 한은 깊게 뿌리 내리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고이면 영혼을 썩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제가 관찰해온 수많은 이들은 50살이 넘어서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며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써내려갈 페이지가 많이 남았다고 믿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생의 오후를 지나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깨달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과거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아픈 기억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기억에 불행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소중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오늘 밤 제가 당신에게 제안하고 싶은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타인의 이야기처럼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50년 전, 30년 전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시절의 무지와 미숙함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현재의 당신과 분리하십시오. 침대 머리맡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 시절에 그 아이가 참 많이 아팠겠구나.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내 안에서 쉬어야 한다. 밤은 죽음과 닮아 있고 아침은 부활과 닮아 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죽음의 시간에 오물과 같은 후회를 들고 가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서재에서
책과 씨름하며 얻은 결론은 결국 버리는 자가 얻는다는 평범한 진리였습니다. 지식도 명예도 그리고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독한 기억도 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깃듭니다. 이제 그만 당신을 괴롭히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고 그래야만 남은 생을 온전히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잠들기 전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의 동작을 취해야 이 지긋지긋한 아집과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평생을 살며 터득한 첫 번째 마음의 수련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빌려온 옷을 되돌려주는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태어날 때 우리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심지어 당신의 이름과 사회적 지위까지도 사실은 이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빌려온 것들을 마치 자기 자신의 본질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50이 넘은 이들에게 가장 무거운 짐은 과거에 입었던 마음의 옷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비난받았을 때 입었던 수치심이라는 옷, 사업에 실패했을 때 걸쳤던 자괴감이라는 옷,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며 입었던 상실감이라는 옷 말입니다. 그 옷들은 그 시절의 계절에는 맞았을지 모르나 지금의 당신에게는 너무 작거나 무거워 숨조차 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그 낡고 해진 옷들을 벗지 못한 채 침대로 기어 들어갑니다.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어보십시오. 조용히 자리에 앉아 오늘 하루 혹은 당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당신을 괴롭히는 특정한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두꺼운 외투라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 외투 속에는 당신이 그토록 후회하는 그날의 말실수가 들어있고 당신을 배신했던 사람의 차가운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천천히 그 외투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십시오. 단추를 풀며 이렇게 읊조려 보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잠시 나를 거쳐간 인연이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모욕이 내 것이라고 믿기에 화가 나고 그 시절의 실패가 내 실체라고 믿기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사건은 이미 공중으로 흩어졌고 당신의 곁에는 오직 그 기억의 찌꺼기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인 없는 들판에 던져버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한국인들에게는 체면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걱정하느라 평생을 남의 시선이라는 옷을 겹겹이 껴입고 삽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내 마음의 소리보다는 남이 나에게 던진 말 한마디를 곱씹느라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었다면 이제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빌려 입었던 사회적 역할, 누군가의 부모로서,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혹은 어떤 직책으로서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퇴근입니다. 회사에서 퇴근하듯 당신의 인생이라는 일터에서도 매일 밤 퇴근해야 합니다. 어둠이 내린다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라는 자비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신도 허락한 휴식을 스스로 거부하고 과거의 쓰레기통을 뒤적이고 있습니까? 밤마다 이 의식을 반복하십시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감정과 사건을 세상에 반납한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순수한 생명 그 자체로 돌아간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빌려온 것들을 돌려주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아주 가볍고 투명한 당신의 본연의 모습뿐입니다. 그 상태로 잠이 들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치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은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어제의 무거운 옷을 벗어던졌기에 오늘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는 빈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쉽게 잊혀지느냐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입어온 옷인데 어찌 한 번에 벗겨지겠습니까? 하지만 매일 밤 연습하십시오. 어제보다 단추 하나만 더 풀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방에 쌓인 해묵은 옷가지들을 정리하듯 당신의 마음속 창고를 매일 밤 비워내십시오. 비워야 채워지고 놓아야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배운 첫 번째 삶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연습이 밖에서 빌려온 것들을 돌려주는 일이었다면 이제 제가 들려줄 두 번째 연습은 조금 더 내밀하고 엄숙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밤 쓰는 마음의 유서라고 부릅니다. 유서라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까?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왜 불길하게 죽음을 이야기하느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암 투병을 하며 죽음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어보니 알겠더군요. 죽음을 곁에 둘 때 비로소 삶이 가장 선명하게 빛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들기 전 베개에 머리를 눕히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밤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정신의 세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매달려 후회하고 타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시간이 무한히 남아있다고 믿기에 그 아까운 시간을 미움과 원망으로 채우는데 낭비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단 몇 시간뿐이라면 당신은 정말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그 귀한 시간을 쓰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짧은 유서를 써보십시오. 종이와 펜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허공에 대고 당신의 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화해입니다. 50살을 넘기도록 참 고생 많았다. 그만하면 잘 버텼다. 부족한 나를 데리고 사느라 애썼다며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 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 다음은 당신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인사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 나를 무시했던 사람, 혹은 내가 상처를 주었던 이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나려 하니 당신과 맺힌 매듭을 여기서 풀고 가겠노라고.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거창한 복수심도 타오르는 질투도 한낱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생명이라는 끈이 붙어 있을 때나 부리는 사치일 뿐입니다. 이 연습이 깊어지면 신기하게도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이 씻겨나가는 정화의 눈물입니다. 아등바등 붙잡으려 했던 돈, 명예, 자존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유령들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후회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어느 지점에 당신의 영혼을 묶어둔 밧줄과 같습니다. 매일 밤 유서를 쓰며 그 밧줄을 칼로 내리치십시오. 한국인들은 죽음을 금기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오히려 삶의 한가운데 죽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관을 미리 짜두거나
수의를 준비하며 삶을 정돈했던 그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밤마다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납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상사의 잔소리나 자식의 철없는 행동이 더 이상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실수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면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 실수를 이토록 괴로워할 것인가? 답은 명확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오직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평온했는지만이 남습니다. 매일 밤 이 짧은 유서를 쓰고 잠드십시오. 모든 원망과 미련을 어둠 속에 묻고 가장 깨끗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의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게 잠드는 사람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과거의 유령들이 당신을 붙잡으려 해도 당신은 이미 그들과의 인연을 끊고 저 멀리 평화의 섬으로 떠난 뒤일 테니까요. 이것이 쉰 이후의 삶을 아름다운 노을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중턱을 넘어 노을이 지는 언덕에 서 있습니다. 50살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계절로 치면 가을의 문턱이지요. 가을은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가 아니라 잎을 떨구고 열매를 갈무리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청춘의 여름날처럼 무언가를 움켜쥐려 하고 채우려 하며 남보다 앞서려 애를 씁니다. 제가 보기에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고통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존재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소유와 성취로 자신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차를 타는지, 어느 직급에 있는지,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는지가 곧 나의 얼굴이었죠. 하지만 쉰이 넘어서도 그런 외부의 것들에 목을 맨다면 당신의 영혼은 결코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저당 잡힌 삶은 언제나 갈증이 나기 마련이니까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해서 밤잠을 설치고 동창회에 다녀와서 남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는 것은 아직도 당신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의식과 보상심리입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당신의 노년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예보와 같습니다.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필연적으로 섭섭함을 낳고 섭섭함은 곧 미움으로 변합니다. 진정한 어른의 삶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배에서 나옵니다. 자식에게든 친구에게든 세상에게든 내가 준 것은 그 순간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또한 당신의 주변을 둘러싼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십시오. 저는 서재를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수만 권의 책도 결국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하물며 젊은 시절에 상처가 배어있는 물건들, 미련 때문에 버리지 못한 낡은 옷가지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연의 흔적들을 왜 끼고 사십니까? 집안의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은 곧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비로소 바람이 통하고 마음이 비워져야 비로소 지혜가 들어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예의입니다. 50살 이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원치 않는 사람, 비 맞추는 데 쓰지 말고 오롯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데 사용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모욕하거나 비난한다면 그저 허허 웃으며 지나치십시오. 그 비난이 사실이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니 돌려주면 그만입니다. 산사에서 들리는 풍경 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맑은 소리를 내는 이유는 그 속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게 비워두십시오. 세상의 풍파가 당신을 흔들 때 그저 맑은 소리 한 번 내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신살 이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버렸느냐에서 결정됩니다. 고집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특히 내가 옳다는 아집을 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나이듦이 쇠락이 아니라 완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한낮에 강렬한 태양 빛을 내려놓고 온 세상을 부드럽게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도 그런 노을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연습, 즉 빌려온 옷을 되돌려주는 마음과 매일 밤 쓰는 마음의 유서는 결국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깨끗하고 후회 없이 갈무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거창한 깨달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며 느낀 것은 거룩한 죽음이나 위대한 해탈은 평소에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침대 머리맡에서 일어나는 그 작은 마음의 정리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과거의 쇠사슬에 묶여 밤새 신음하다 눈을 뜨는 사람과 모든 것을 부처님이나 하느님 혹은 대자연의 품에 온전히 맡기고 단잠을 잔 사람의 아침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50살이 넘은 당신에게 세상은 자꾸만 무언가를 더 배우고 더 건강해지고 더 준비하라고 다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배우기보다 잊어버리는 법을 익히십시오. 채우기보다 쏟아내는 법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지식과 정보 그리고 가슴속에 응어리진 해묵은 감정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한국의 가을산을 보십시오. 나무들이 저토록 붉고 찬란하게 자신을 태우는 이유는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잎을 아까워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다면 다가올 겨울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가 꺾여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끝까지 손에 쥐고 있으려 하면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현재의 나까지 파괴되고 맙니다.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도 과거의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애썼다. 고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쉬어도 된다. 이 한마디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자책은 영혼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고 후회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독을 깨버리십시오. 물이 없으면 없는 대로, 빈 독이면 빈 대로 그저 평온하게 머무십시오. 밤은 어둡지만 그 어둠은 빛을 삼키는 어둠이 아니라 새로운 빛을 잉태하는 자궁과 같습니다. 당신이 모든 미련을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들 때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와 영혼의 구석구석은 우주의 생명력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제보다 눈부시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어젯밤 죽음과 비움의 연습을 훌륭하게 완수한 것입니다. 삶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는 여행입니다. 여행객이 짐이 너무 많으면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듯이 우리 인생도 마음의 짐이 무거우면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치게 됩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하듯 걸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탄생은 울음으로 시작하지만 삶의 완성은 고요한 미소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밤이 그 고요한 미소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유령들에게 작별을 구하십시오. 호이티쿠에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오로지 당신의 평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제 평안히 주무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은 어제의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가장 자유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 작은 지혜들이 당신의 밤을 지키는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